변호사님, 올해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지나요? 네, 1949년 창설 이후 77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자로 공식 폐지됩니다. 그 자리를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그리고 부패,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즉 공수청이 대신하게 됩니다. 개혁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을 직접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청과 앞으로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죠. 앞으로는 공소청이 수사권 없이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기관이 되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생각만큼 깔끔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려되시나요? 첫째, 수사 공백 문제입니다. 중수청, 경찰, 공수처 등 여러 기관 간 사건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기록 송부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둘째, 인력 공백입니다. 현재 검사 수는 정원보다 약 250여 명 적고 실근무 인력은 정원 대비 약 650명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베테랑 수사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 초기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생기죠? 피해자 입장에서의 변화가 가장 걱정됩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소청이 신설되고 보안 수사 요구권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경찰 수사가 부실하더라도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의 약 90%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건을 다루는 법조인 대부분이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피의자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 검찰 보안 수사, 기소 결정이라는 다단계 구조가 있어서 각 단계마다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사권이 분리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제출이 사건 결과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초기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되돌릴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법조계와 학교에서도 수사기관 견제장치 고도화와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등 후속 법제도 설계가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는 출범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빈틈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형사사건을 직접 다루는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초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한솔 변호사였습니다.